네, 안녕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배열에 관련돼서 지금 강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내용은 1차원 배열, 배열의 연산, 다차원 배열, 이 되겠고요. 교과서 범위는 8장 함수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C++ 프로그래밍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 7장에 대해서는 이제 클래스에 대한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C 언어를 중심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8장 함수가 아니라 배열이죠. 이건 잘못된 것 같네요. 네, 잠깐 제가 멈칫했는데. 자, 그래서, 지금 클래스에 대한 부분들은 중간고사 이후에 좀 더 중점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에서 또 그렇고 C++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지금 배열, 오늘 배울 것은 배열인데요. 이제 영어로는 array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배열은 가장 기초적인 자료 구조입니다. 이 자료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우리 뭐 메모리를 이렇게 이야기하면 배열 이렇게 했을 때 아주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이 기초적인 혹은 기본적인 자료 구조라고 하는데요. 이 기본적인 자료 구조인데 기본적인 자료 구조가 지금 보게 되면은 영어로 또 이야기하면 primitive type이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또 내장형 형이라고 이렇게 내장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C++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 구조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프리미티브한 거고요. 그 다음에 표현하는 것처럼 볼 수 있듯이 그냥 메모리를 그냥 통째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를 통째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료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료 구조를 하게 되면 가장 기본적인 연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데이터를 자, 자료 구조라고 하면 데이터를 저장하고 그다음에 관리하는 그 구조잖아요. 자, 데이터 스트럭처니까 뭐 동일한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자료 구조에서 중요한 연산은 제가 색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료 구조의 차원에서 중요한 연산은 메모리를 그러니까 구조죠. 야, 이거 좀 다시 써보죠. 구조를 메모리상에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떻게 구현할 건가, 생성할 건가. 이 생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을 했으면 당연히 그 구조를 메모리상에서 삭제하는 것. 요것도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상에 구조를 만들어냈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구조 안에다가 데이터를 넣어야 되겠죠. 데이터를 삽입하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데이터를 검색하는 것. 뭐 이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뭐 삽입과 삭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데이터 스트럭처 인스턴스를 다른 인스턴스로 확장하는 경우도 이렇게 있을 수 있고요. 병합한다 이렇게 해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요 5개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예제가 되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예제인데 자, 그 기능들인데요. 이 기능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을 때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본적인 내장형 타입이다 하면은 여기서 생성이나 삭제, 삽입, 뭐 삭제, 데이터를 삭제하는 거 요런 것들은 가장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자, 배열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C 프로그래밍에서 아마 수강을 해서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변수를 생성하는 것처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영역을 지정해주면 그 영역을 벗어나면 삭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덱스 서브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거기 그 인덱스를 줘가지고 데이터를 삽입하거나 혹은 삭제하는 거는 그 해당되는 그 공간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뭐 삭제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검색하는 거는 우리가 포문이나 Y문을 사용해서 아니면은 인덱스를 넣어가지고 검색을 하죠. 그래서 이런 삽입과 삭제, 검색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사용자가 다 로직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만들고 그 다음에 메모리 상에서 생성되고 삭제되는 것은 이제 그 시스템에서 대부분 이제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는 건데요. 뭐 거의 뭐 날 것과 같이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용해서 1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들, 배열의 연산에 대한 것, 그리고 다차원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할 거고요. 이런 배열의 연산에 대한 것들이 같이 이제 연관되는 게 이제 포인터인데, 이 포인터는 지금 다음 강의에서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차원 배열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 자료구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생성과 그 다음에 구조 생성과 구조 삭제, 그 다음에 삽입, 그 다음에 삭제, 그 다음에 검색 뭐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생성하는 것부터 좀 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배열에 있어서 구조 삭제하는 것은 여러분들 간단한 거라서 제가 설명을 여기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구조의 삭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삭제하는 게 있고요. 자동 삭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동 삭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수동 삭제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메모리 구조, 메모리 관리에 대한 부분에서 배우겠지만 여기서는 동적으로 메모리를 생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한 경우에 있어서 수동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직접 그러니까 매뉴얼리라고 하죠. 직접 해제해 줘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구조고요. 시스템이 자동 삭제하는 부분들 이렇게 있다. 배열은 자동으로 삭제가 되거나 아니면은 동적으로 메모리 할당한 경우에 있어서 수동으로 해제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성하는 부분들 하기 전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볼 건데요. 같은 자료형의 데이터 타입이 나열된 복합 자료형입니다. 자,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게요. 같은 자료형이다 이렇게 돼 있죠. 같은 자료형은 타입이죠. 그 다음에 같다 하면은 동일한 형태의 자료형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보통 이제 같은 자료형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호모지니어스한 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다 이렇게 하면은 헤테로지니어스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호모지니어스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나열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나열되었다는 말은 시퀀스이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산수학 공부하고 있다고 보면 자, 시퀀스다라는 건데요. 이 시퀀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은 어떤 순서를 부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순서를 부여할 수 있는 거죠. 자, 시퀀스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보면 우리 이산수학에서 배운 내용들 보게 되면 partial order를 가지고 있다. 뭐 나열을 하려면 어떤 순서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순서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이제 partially 그래서 아이템하고 아이템 사이에서의 관계를 부여해 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순서를 부여할 수 있어서 자, 이 순서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로 개수를 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그
이런 개수를 셀 수 있다라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검색을 할 때 지금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몇 개 뒤에 뭐 하나 뒤, 뭐 두 개 뒤, 뭐 이런 것들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복합 자료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복합이라는 것은 한 개 이상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일단 변수를 선언했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인티저 뭐 a 이렇게 있으면 a라는 식별자를 붙이고 하나의 공간에다가 인티저 스페이스만큼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4바이트니까 0에서부터 2의 30 1승 2의 32승 마이너스 1개 unsigned 인티저의 경우에 있어서죠. 자, 그만큼의 값을 이제 부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건데 우리는 이제 복합 자료형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여러 개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배열의 속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속성을 보게 되면 자료형과 있고요. 자료형이 있고요. capacity라는 개념과 size라는 세 가지 속성을 지닙니다. 자, 이 사이즈는 이제 우리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타입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타입의 사이즈는 아니고 이 어레이의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데이터 스트럭처, 나중에 데이터 스트럭처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데이터의 자료형은 데이터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얼만큼 표현할 수 있냐, 얼만큼 이렇게 되고요. 용적은 메모리의 할당량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사이즈라고 하는데요. 이 사이즈는 해당 자료 구조에 있어서 유의미한 데이터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데이터의 표현은 우리가 기본 혹은 기준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 무엇이냐, 요게 중요하고요. 용적은 캐패시티죠. 자, 이게 기준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 결정되면, 자, 요 메모리 할당량은 size of type 곱하기 개수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메모리의 총 양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개수가 사실은 캐패시티죠. 그래서 캐패시티는 작은데 메모리의 총량은 클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메모리 제가 앞에서 용적 이렇게 하면 메모리 할당량이라고 했으니까 메모리 할당된 총량은 이렇게 되고 용적은 요 개수다 이렇게 되고요. 사이즈는 유의미한 데이터의 개수인데 이거는 사실은 자료 구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배열의 경우에 있어서는 배열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있으면 맨 처음에 이 데이터를 담아낼 수 있는 크기를 할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는 거죠. 자,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하면은요, 지금 보면은 사이즈를 뭐 100개만큼 할당했다 하면은 이 100개를 다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100개를 다 사용하지 않으면 이 100개라는 것이 이제 용적, 캐패시티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메모리를 실제 사용을 했다,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었다 하면은 데이터를 집어넣은 만큼이
이제 사이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프리미티브 타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이 사이즈를 관리하는 거를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관리해 줘야 된다. 이게 이 프리미티브 타입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옆에서 그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용적이 8인 자료형 인티저 자료형 배열을 할당했습니다. 뭐 이름의 뭐 어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인티저 어레이 뭐 이렇게 8 이렇게 할당을 한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 안에다가 사이즈 7만큼 7개의 데이터를 집어넣고요. 맨 마지막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지금 값이 가비지 밸류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비지 밸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가비지 밸류라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열을 생성한다 라고 이야기하면 컴파일러가 메모리의 특정 위치에 자, 여기 특정 위치에 배열을 할당을 합니다. 자, 우리가 메모리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메모리 공간이 있을 때 자, 어떻게 하느냐? 처음부터 시작해서 연속적인 공간을 딱 할당을 해요. 특정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특정 위치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정 위치가 맞지는 않아요. 임의의 특정 자, 요게 좀 특정 위치의 임의로 할당을 합니다. 자, 이 특정 위치에 임의로 할당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메모리 공간을 이제 연속적인 메모리 공간을 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공간의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유저 영역 혹은 시스템 영역이 있고 유저 영역이 이렇게 있어요. 시스템 혹은 커널이라고 합니다. 자, 이 영역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임의의 영역은 특정 영역부터 얘기해 보죠. 특정 영역이라 함은 어디냐면 요 유저 영역에 대해서만 메모리를 할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었던 임의로 할당한다는 말은 이 유저 영역 중에서 자, 이 유저 영역에서도 프로그램이 할당받은 공간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폰노이만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폰노이만 아키텍처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코드도 메모리상에 올라와서 실행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코드도 메모리상에 할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프로그램마다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줍니다. 자, 이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데 이 메모리 공간이 처음 어떤 특정 위치에 고정된다 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위치에 들어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정 위치이긴 하나 임의로 그 해당되는 위치에 임의로 이제 메모리가 할당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앞에서도 이야기했을 때 용접과 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 용접과 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자, 이렇게 생각해 보죠.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했다가 뭐 껐다가 종료했다가 실행했다가 종료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형태가 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저 메모리 영역에서 메모리가 할당되고 그 다음에 없어지고 할당되어 있다가 다시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메모리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요? 자, 한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텐데 메모리를 할당하고 그 다음에 해제할 때 뭐 0으로 초기한다. 이런 방법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때 그냥 둔다. 이렇게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메모리를 할당하고 해제할 때 0으로 초기한다. 이렇게 하면은 이 커뮤니케이션 파워가 많이 들어가겠죠. 자, 그냥 둔다 라고 하면은 이 영역은
써도 돼. 다른 사람이 써도 돼. 이 부분은 값이 의미가 없어. 그래서 뭐 더티비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그냥 둔다라고 하는 게 효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 0으로 초기화를 하게 되면은 매번 0으로 초기화를 해야지 되는 상황이니까 좀 어렵고요. 그 다음에 0이라는 값 자체도 사실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이라는 그러면은 그게 밸리드한지 밸리드하지 않은지를 또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또 어려워지고요. 그 다음에 어느 특정 값으로 할당을 했을 때 지금 보면은 어, 특정 값은 값이다 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고 하드웨어 컴퓨터를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그 표현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집니다. 하드웨어 자체가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드웨어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하면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항상 프로그래밍 할 때는 그 가장 간단하게 혹은 하드웨어 설계를 할 때도 가장 간단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그냥 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영역이 의미가 없는 데이터다라고 그냥 가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두는 건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우리가 용적만큼 메모리를 할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그 공간이 뭐 지금은 흰색으로 지금 표현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뭐 128 이러한 값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용적과 크기가 의미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용적은 그냥 메모리를 할당을 한 겁니다. 생성을 했어요. 구조를 생성을 했고 그 안에다가 어떤 우리가 값을 기입을 해주면 뭐 20, 10, 뭐 이런 식으로 값을 기입을 해주면 혹은 마이너스 128 이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20, 10, 마이너스 128과 같은 데이터를 넣어줬을 때 나머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의미가 없는 부분 이렇게 있잖아요. 의미가 있는 부분까지가 사이즈이고요. 의미가 없는 부분은 캐패시티 마이너스 사이즈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사이즈와 캐패시티, 사이즈 이것들은 캐패시티는 여러분들이 그 맨 처음에 메모리를 할당할 때 이렇게 줬을 거고요. 사이즈는 이제 여러분들 프로그램이 실행되면서 사이즈가 늘었다가 줄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배열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할 때 관리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컴파일러가 특정 위치에 메모리를 할당해서 배열로 그 할당을 해줍니다. 자, 사용하기 전에는 당연히 선언을 해줘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프로그래밍을 할 때 컴파일러한테 나는 이 공간을 사용할 거야 라고 알려주지 않으면 컴파일러에서 처리할 수가 없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언 먼저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배열을 선언할 때, 자, 그 메모리를 할당할 때 배열의 요소를 초기화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요게 또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은 인티저 자료형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언어를 자, 별표했는데 혹시 또 혼동돼서 이런 것도 외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봐. 자, 여러분들이 이게 진행을 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언어를 설계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사용자들이 좀 더 편하게 프로그래밍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노력을 통해서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유저 인터페이스,
experience 뭐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공부를 하잖아요. 프로그래밍 공부하고 프로그래밍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응용을 쉽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조금만 배워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어떻게 하느냐면요, 되게 비슷하게 그 비슷한 구조를 계속 만들어 가게 됩니다. 우리 변수 생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변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타입을 지정해 줬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식별자를 기수를 이렇게 해줬습니다. 뭐 인티저 a 이렇게 해줬죠.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얘는 단순 선언이었고요. 선언을 하자마자 초기화 해주는 부분이 또 있었죠. 인티저 a는 10 이렇게 지금 해줬던 게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선언해서 메모리상에 할당하는 부분, 메모리상에 할당하면서 바로 초기화해 주는 부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도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배열뿐만 아니라 클래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데요. 인티저 a, 어레이, 뭐 사이즈, 그 캐퍼시티, 용적을 기입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a 이렇게 해주고 바로 초기화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초기화해 주는 방법들이 우리 여러분들 이산수학에서 배우는 원소 나열법으로 지금 초기화를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게 볼 때 보면은 요게 지금 요 파트 있죠. 지금 이 박스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배열을 선언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형을 먼저 기술을 해줘서 요소의 자료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름, 식별자가 이게 붙게 되고요. 자, 이 배열의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데 나중에 포인터에서도 나오는데요. 이제 이름은 이퀄 공간의 주소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의 용적을 이제 기술해주게 되고 세미콜론으로 이제 문장을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 대괄호 이렇게 브레이킷이라고 하는데요. 이 대괄호를 써줘서 용적을 해주고요. 나중에 이 대괄호 안에다가 이제 인덱스를 줘서 뭐 서브스크립트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는 배열 선언, 여기는 변수의 선언이 되겠죠. 변수에서는 자료형 주고 이름 주고,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식별자죠. 아이덴티파이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마이콜론 이렇게 넣게 됩니다. 자, 비교를 좀 해보면, 자, 여기 또 대문자 이렇게 돼 있죠. const 인티저 capacity 8 이렇게 주고 인티저 scores-에다가 이 capacity 이렇게 const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상수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는데 자, 여러분들 먼저 이렇게 하면은 변수와 그 다음에 상수의 개념이 이제 있는데 이 변수는 베리어블이잖아요. 베리어블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상수는 컨스턴트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동일하게 이 변수와 상수는 각각 메모리 공간을 차지합니다.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데 차이점은 변수는 메모리 공간에 자, 제가 중요하게 얘기했죠. 메모리 공간의 값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뭐가 중요하냐? 여기서 중요한 게 값이 바뀐다는 겁니다. 상수는 메모리 공간의 반대겠죠. 값이 바뀔 수 없다. 근데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한 거냐면 값을 저장하는 거는 맞는데 여기다가 특수한 키워드를 부여해서 이 키워드가 지금 여기서는 const죠. 키워드를 부여해서 여기서는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 공간은 값이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자, 값이 변하지 않는다. 자, 값이 변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화가 네, 먼저 해줘야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할당하면서 초기화를 해주게 됩니다. 자, 할당을 하면서 초기화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 초기화가 한번 되고 난 다음에는 값을 변화시키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기 더블, 네, 컨스트, 네, 다 됐죠. 자, 이런데 지금 나중에 조금 더 나가면은요, 이 식별자를 이야기할 때 어레이의 식별자는 좀 특수하게 이야기하는데 어레이의 식별자 있죠? 이름이라고 부여한 이 식별자는 const 포인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조금 다음에 배워야 될 거를 좀 땡겨와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포인터잖아요, 포인터. 포인터는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일단은 주소를 값으로 가진다 이렇게 봅시다. 변수인데 주소를 값으로 가지는 변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앞에 const 제가 어레이 식별자는 const 포인터다 라고 얘기했어요. const 포인터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const 상수 주소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자, 그래서 어레이를 할당하는데 어레이의 네임으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됐고 그 다음에 이 식별자로 해당 공간을 가르치게 되면 해당 공간을 지정을 해주게 되면 값을 초기화를 해주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그 값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되면 메모리에 특정 위치를 가르치게 됩니다. 네. 가르치는 건 아니죠. 자, 말이 좀 안 맞죠?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앞에서 있는 요게 배치되잖아요. 여기서는 메모리의 특정 위치인데 임의의 위치로 한다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요 특정 위치는 뭐냐면 임의의 위치에 할당된 특정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아까 얘기했을 때 유저 영역에서 메모리 공간이 할당된다고 얘기했고 그 유저 공간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이 나중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배우게 되면 거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메모리를 이제 그 메모리 공간이 연속적으로 있는데 얘를 베스트 핏으로 할 거냐, 뭐 워스트 핏으로 할 거냐, 뭐 랜덤으로 할 거냐, 뭐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메모리를 임의의 위치에다가 할당을 하는데 할당이 되었다면 그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특정 위치가 되고 거기서부터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요입니다. 특정 위치라는 겁니다. 메모리의 특정 위치를 가리키는데 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상수라는 거예요. 상수라서 바뀌지 않습니다. 자, 바뀌지 않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우리 배열의 정의, 배열의 개요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열이다 라고 했어요. 자, 나열이라 이렇게 얘기했고 상수 포인터라서 주소값이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바뀌지 않음 이게 기준이 됩니다. 나열이다. 제가 이거 뭐라고 했죠? 카운트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개수를 셀 수 있다. 자, 개수를 세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자료형이 있죠? 자료형이 있으면 이 자료형의 크기만큼 사이즈 오브죠. 를 알게 되면 기준부터 시작해서 카운트만큼으로 원소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덱싱을 사용하는데 그 인덱싱을 사용해서 원소를 표현할 수 있게끔 원소를 가리키고 그 다음에 원소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해보죠. 자, 컴파일러가 선언되어진 배열의 메모리 위치를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특정 주소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이게 고정됩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메모리 위치를 주소를 지정하지 않는 이상 뭐 자동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컴퓨터 공학이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야기할 게 좀 많네요. 컴퓨터 공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드웨어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그 다루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진로를 이렇게 보게 되면 하드웨어 쪽에 좀 더 가깝게 할 거냐, 소프트웨어 쪽으로 좀 더 가깝게 할 거냐. 소프트웨어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그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소프트웨어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에 이론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응용 쪽으로 갈 거냐 이렇게 될 거고요. 하드웨어 파트에서 응용 쪽 우리는 한 이 정도를 주로 다룹니다. 하드웨어 응용하고 이론 파트를 중점적으로 뭐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할 수는 있는데 중점적으로 관심 가지는 부분들이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이제 그 하드웨어의 이론이랑 그다음에 그 관련된 응용을 좀 더 심화 이쪽으로만 심화 시키는 것이 이제 뭐 전자공학과나 뭐 다른 과가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공학 쪽 관련해 가지고 본다고 하면요, 다 거의 소프트웨어를 하지 않으면 뭐 가치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프트웨어 컴퓨터 공학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 되는 거죠. 또 하드웨어가 이제 많이 발전하다 보니까 하드웨어에서 좀 범용의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설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들이 가능해지냐면 컴퓨터에서 하드웨어에서 예전에는 못했던 게 요즘은 가능해지는데 그게 뭐냐면 하드웨어는 그냥 기능만 제공하고요. 소프트웨어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공학 쪽을 공부한다고 하면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하드웨어 부분들도 다루게 되는 겁니다. 다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가 문제냐? 그 하드웨어를 알면 이쪽 하드웨어 하는 게 IoT나 아니면 뭐 인베디드 프로그래밍이 다 이런 쪽에 들어가는 거죠. 자, 소프트웨어 쪽 하면은 뭐 서비스 뭐 그 풀스택 개발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프론트엔드 뭐 백엔드 뭐 이런 것들 보안 쪽 뭐 이런 것들 다 들어가는 게 되겠고요. 자, 이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다 알아야 돼요.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평생 공부해야지 되는 학문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다 잘 알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접할 수 있는데 네, 많이 어렵다. 공부를 계속 해야 된다.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공부하고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키면서 지금 교육도 그렇고 연구도 그렇고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담이니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을 이제 메모리 위치를 지정해줘요. 결정해줘요. 자, 메모리 할당되는 메모리의 크기는 배열의 자료형, 용적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이게 할당되는 메모리의 총량이죠. 이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인덱스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용적 마이너스 1까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책도 그렇고요. 뭐 많은 곳에서 이런 그 프로그래밍 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잘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 왜 인덱스가 0일까?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 이게 하드웨어에서 하드웨어 하고요. 그다음에 뭐 사실은 프로그래밍 철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인데, 자, 왜 0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 그 프로그래밍은 공간을 다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공간을 다룰 거냐, 아니면은 그 원소를 다룰 거냐, 요 차이점이에요. 다른 말로 공간을 다룬다. 그릇을 볼 거냐, 아니면은 컨텐츠를 볼 거냐, 요 얘기입니다. 자, 어떤 얘기냐?
이게 조금 그림이 조금 이상하게 됐죠. 네. 이 그림을 좀 수정해야 되겠네요, 나중에. 자,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그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레이의 인덱스, 그 어레이의 식별자는 컨스트 포인터라고 있어요. 자, 포인터는 아까 뭐라고 했죠? 주소를 저장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컨스트 포인터 이기 때문에 컨스트이기 때문에 기준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준. 자, 이렇게 여기가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0은 기준점 플러스 0은 뭐죠? 기준점이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고 했을 때, 자, 데이터를 저장한다고 해봐요. 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저장이 시작되는 위치가 어딜까요? 하면, 기준점 플러스 0은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기록하느냐? 자료형까지. 자료형의 크기까지. 사이즈 오브 자료형까지 데이터를 저장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이 위치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이 위치는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그 자료형이 있잖아요. 자료형을 한 개만큼 처리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기준점 플러스 1 이렇게 하면은 이 점 기준점 플러스 1 이 점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뒤에는 원소가 몇 개나 있느냐? 한 개 있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덱스가 1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자, 0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나요? 0이면 기준점에서부터 0이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채워 나가고요. 1 하면은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앞에서 정했던 자료형의 사이즈만큼 메모리를 이제 관리해 주는데 한 개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 개 있고 거기서부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 지금 제가 얘기했던 원소를 기준으로 이제 세는 데가 있는데 얘는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뭐 컨텐츠가 이렇게 있어요. 컨텐츠가 이렇게 있으면 컨텐츠 1 하면은 이게 첫 번째 원소를 저장하는 것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캐패시티만큼 인덱스를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도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메모리 공간이 있으면 그러면은 우리는 공간을 중심으로 하면 여기 데이터가 저장되기 시작하는 시작 위치를 기준으로 잡는데 이쪽이죠. 개수를 중심으로 하는 데는 요 공간 자체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컨텐츠 자체를 표시하기 때문에 개수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원소 이렇게 카운팅을 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산수학 이렇게 보게 되면 카운트의 개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원소 나열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이런 원소 나열법, 뭐 조건 제시법, 그다음에 뭐 함수, 관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다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들이 활용이 됩니다. 자, 초기화 이렇게 했습니다. 초기화를 하는데 초기화의 방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명시적 초기화, 암묵적 초기화, 나머지 요소의 기본 초기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명시적 초기화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그 앞에서 제가 얘기했을 때 이 원소 나열법을 사용해서 초기화를 해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소 나열법 어떻게 하나요? 이게 지금 딱 보면은 원소들이잖아요. 자,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 이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원소 나열법과 같이 집합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프로그래밍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메모리 공간을 할당해 주고요. 이렇게 메모리 공간 할당해 주고 그 다음에 각각의 원소들을 이제 기술해 줘서 원소들을 나열해서 표현을 해 주는데 그러면 요 각각의 원소들이 이렇게 있죠? 이 원소들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공간으로 그냥 쑥 들어가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원소 나열이니까 나열이라 하면 또 셀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첫 번째 칸에는 첫 번째 원소, 두 번째 칸에는 두 번째 원소, 세 번째 칸에는 세 번째 원소 이렇게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이제 그 클래스 인스턴스가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공부 아직 안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는데 요거는 미리 좀 이야기를 해주면 얘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생성자라고 합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를 만들 때 이제 필요한 사용하는 구문인데요. 나중에 공부할 거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암묵적인 초기화, 용적을 지정하지 않고 초기화해주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인티저, 스코어스 한 다음에 용적을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냥 원소 나열법으로 쓰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개수가, 원소의 개수가 곧 용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결국 사이즈가 됩니다. 캐패시티하고 사이즈하고 같이 이제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나머지 초기화하는 값이 배열의 용적보다 작은 경우 이제 기본값으로 초기화되는데 이것도 얘기가 굉장히 길어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C++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렇게 보면 표준화 단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표준화 단체가 있다 보니까 표준은 이제 표준화 단체가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그 표준을 근거해서 구현은 각각의 회사들이 개발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그 클랭 같은 경우 있죠. 클랭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주도해서 LLVM 클랭이라고 하는데 애플이 주도해서 개발을 하고요. 컴파일러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컴파일러를 개발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보면은 오픈소스 진영에서 이제 컴파일러도 개발을 하는데 그런 거는 뭐 GCC, 뭐 G++, 이런 GNU에서 나오는 C++ 컴파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그 인텔 있죠. CPU 만드는 회사죠. 거기에서도 인텔에서도 컴파일러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그 컴파일러라는 것 자체가 C++ 컴파일러라는 게 결국 우리가 C++로 우리의 의미를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를 기술해주면 그게 결국 기계어로 번역돼서 하드웨어에서 실행되잖아요. 물론이 네, 죄송합니다. 자, 하드웨어로 실행이 되는 거잖아요. 자, 하드웨어로 실행되는 거니까 하드웨어를 만드는 인텔의 CPU에서 사용하는 기계어 명령어 세트가 있을 겁니다. 그 기계어 명령어 세트를 가지고 좀 더 자기들 컴파일러를 쓰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웃기네요. 네, 자기들 컴파일러를 쓰고 그 다음에 자기들 그 인텔 계열 CPU를 사용을 하면 다른 컴파일러를 쓰는 것보다 성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드웨어에 대한 내부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그 하드웨어에 최적화된 이제 그 결과를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해주는 게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인텔의 이제 컴파일러인데, 그래서 표준은 만들어져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해서 뭐 초기화하는 값이 배열의 영적보다 작은 경우에 기본 값으로 초기화된다 했는데 이거는 사실 보장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런 초기화 부분 있죠. 명시적 초기화, 암묵적 초기화, 뭐 기본 초기화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저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쓰면 안 된다는 아니고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안 쓰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 어떤 언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언어들 이렇게 잘 살펴보면 언어가 이렇게 있으면 문법이 있어요. 이 문법에
20% 정도만 알면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코드 이렇게 하는데 20%만 알면 다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어요. 80%는 몰라도 상관이 없는데 이 80%는 좀 더 코드를 최적화하고요. 그 다음에 코드를 뭐랄까 깔끔하게 요지보수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하는 코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최소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한 최소의 문법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문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 거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멘틱이죠. 혹은 뭐 요구사항입니다. 혹은 비즈니스 로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은행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은행 프로그램에서 복리로 어떤 그 자산을 관리해주는 프로그램 작성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복리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함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에 복리로 자산을 관리해주는 코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로직, 요구사항, 시멘틱 이런 거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미분, 적분 이런 코드들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부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배열 요소에 접근하는 거. 자, 첨자, subscrip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후위 표현식을 사용해서 값을 읽는데요. 이름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인덱스를 주면 요소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죠. 이 요소는 이제 원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첨자 연산자는 p 연산자로 배열의 이름을 받아요. 이 첨자 연산자라는 것이 요 연산자죠. 앵글 브래킷. 앵글 브래킷이 아니죠. 그냥 브래킷이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배열의 요소를 리턴하는데 얘기한 것처럼 이 이름 식별자가 컨스트 포인터니까 기준점을 가져와요. 메모리상에서의 기준점을 가져오고 인덱스를 줬으니까 그 인덱스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 기준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료형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곱하기 원소의 개수 i 뭐 인덱스 이렇게 주니까 거기서부터의 그 공간이 딱 나옵니다. 자, 이 공간이 나오는데 이 공간에서 우리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거죠. 자, 어레이에 5 인티저 어레이 5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레이에 0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하느냐, 요게 이 앵글 브래킷에서 어레이를 해서 기준점을 가져오고 그 안에 인덱스 서브스크립트 0을 가져와서 처음 위치를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공간이 나와요. 공간에 사실 정확하게는 공간의 주소가 나오는 거죠. 주소가 나온 다음에 이게 할당 연산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왼쪽에 나오면 공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고 오른쪽으로 나타나면 그 공간의 값으로 나타나는 거죠. 값으로 치환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치에 따라 가지고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자, 값 변경하는 거, 추출하는 거, 삽입 삭제하는 거. 삭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값을 넣는 거는 다음과 같이 서브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값을 넣고요. 자, 그래서 왼쪽으로 하게 되면 공간이 나타나서 값을 변경할 수 있게 되고, 할당 연산자 기준으로 오른쪽을 보게 되면은 값으로 치환되니까 값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out of range 오류 이렇게 했는데 배열의 용적보다 더 큰 인덱스 요소를 접근하면은 out of range 오류가 발생하는데 이것도 컴파일러의 종류에 따라서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이다 하면 생각해야 되는 게 하드웨어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영체제 생각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컴파일러 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언어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CPU를 생각해 보면 AMD 하고 그 다음에 인텔 뭐 이렇게 있죠. 옛날에는 IBM도 뭐 CPU를 만들고 CPU를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뭐 대표적으로 ARM 계열도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드웨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명령어 셋이라고 합니다. 인스트럭션 셋이라고 하는데 이 명령어 세트가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가 그 해당되는 명령어 셋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제라는 것 자체는 하드웨어에서부터 컴퓨테이션 파워, 컴퓨팅 파워를 가져다가 관리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도 우리 뭐 리눅스, 그 다음에 윈도우즈, 그 다음에 뭐 iOS, 뭐처럼 이렇게 맥OS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지요. 자, 그런 다음에 컴파일러도 보면은 이제 컴파일러 만드는 회사들이 많이 있다고 했잖아요. 인텔, 뭐 GCC나 아니면은 클랭, 우리 지금 보면은 클랭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컴파일러가 있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그냥 단순히 C, C++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연도마다 표준안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게 2001년도냐 2005년도냐, 2017년도냐, 이 표준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표준에 따라 가지고 문법이 조금씩 좀 달라지고 새로운 문법이 추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허용되는 코드가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것들을 잘 봐야 되는데 out of range 오류가 발생한다. 이 하는 out of range 오류는 지금 보면은 컴파일러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신 컴파일러의 경우에 있어서는 out of range의 오류를 발생시켜주고 그 다음에 미리 이제 그런 out of range 오류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코드 분석을 해주는데 어떤 컴파일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out of range 오류가 자동으로 탐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out of range, 어레이의 out of range 오류를 어, 어, 잘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코드 out of range 오류는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는다. 시키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뭐 어레이 인덱스를 보고 그 다음에 그 어레이 인덱스를 기준으로 보면은 예외 처리 같은 거 있죠. 뭐 인덱스를 변수로 사용한다 라고 했을 때 음수가 되지는 않는지 그 다음에 용적보다 더 커지지는 않는지 이런 코드들을 조금 신경 써가지고 관리해 주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제 또 보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발생시키지 않도록 방어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각각의 어레이에 접근할 때마다 방어적으로 코드를 봐야 되니까 그러면은 되게 어려워질 수 있죠. 그 코드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 보통 이제 어레이를 사용하면 루프를 통해서 반복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어적인 프로그램 코드를 매번 접근하니까 그러면은 그 매번 접근할 때마다 컴퓨테이션 파워를 계속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동일한 시멘틱을 가지는 코드이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코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out of range 오류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은 컴파일러 땅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기 전에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런 그 분야에 있어서의 철학이 되겠죠. 네, 배열의 연산 부분들 이렇게 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접근 연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이제 요소의 값이랑 배열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연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레이 이렇게 있으면 앵글 브래킷
자꾸만 앵글 브레킷 들어가네요. 네, 그 브레킷 안에 이제 서브스크립트로 뭐 1, 0 이렇게 넣게 되면 이 안에 있는 값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사실 배열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 연산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배열의 구조는 스태틱 어레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할당한 스칼라 베리어블 이라고 했나요? 네, 그래서 이 할당한 어레이에 대해서는 구조가 변경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보자면 사이즈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멜록과 같이 에몰록, 메모리 얼로케이션 혹은 뉴 오퍼레이터와 같이 동적으로 메모리를 할당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메모리 배열의 구조가 된다. 사실 변경된다라고 보다는 새롭게 할당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진행을 해보면은요. 뭐 다음과 같이 코드 한번 보시면 알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어레이 사용하는 방법이랑 똑같기 때문에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요소값 혹은 순서를 변경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배열의 요소값을 변경하는 것은 할당을 하면 되죠. 할당을 하는데 여기서 항상 기준이 어사인 오퍼레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과 오른쪽이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부분이 이제 공간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값입니다. 자, 그래서 값을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접근 방법이라고 했지만 요소를 직접적으로 교환하는 방법이 이렇게 하면은 이게 다른 거죠.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어레이의 값을 지금 보게 되면은요. 리스트 1번, 리스트 3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 3, 리스트 1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해버리면 리스트 3에 있는 값을 리스트 1에다가 옮겨 넣고 리스트 1에 있는 것을 리스트 3에다가 옮겨 넣기 때문에 값이 교환이 안 되는 거죠. 자, 교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변수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값을 교환해야지만 이제 되는데 뭐 새로운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이제 값을 교환하는 방법 우리 그 이산 수학에서 이야기했었죠. 익스클루시브 OR을 사용해 가지고 값을 교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더블형 그 부동소수점을 사용하고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익스클루시브 OR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범용성은 좀 떨어질 수 있을 거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교수님 파이썬은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C++는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파이썬도 사실은 같은 개념입니다. 파이썬은 이제 파이썬에서 스와핑하는 코드 이렇게 있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 그 코드가 값으로 치환되면서 투플 형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할당될 때는 언패킹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값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나누는데 왼쪽은 공간 오른쪽은 값 이렇게 해서 값이 이제 표현될 때 튜플로 임시로 타입 캐스팅이 된 다음에 이게 언패킹하는 과정으로 값이 어사인 되더라. 뭐 혹시 그 실습을 하게 되면 제가 그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의 요소에 데이터의 값을 삽입하거나 제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 제거한다 라는 말 자체가 보면은 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가 있으면 하나씩 다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지금 사용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 그 과정들을 처음 상태에서부터 각각 이동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줬고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빅 O 노테이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in worst case 어떻게 되나요? 제일 처음에 있는 원소를 이제 삭제하겠다, 제거하겠다 하면은 지금 남아 있는 그 worst case 용적의 크기만큼 이동하게 되는 거죠. n-1번까지 1번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빅 O의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용이 큰 오퍼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소 중간에 삽입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워스트 케이스 제 앞에다가 집어넣겠다 하면은 빅 O의 n 개만큼 사실 용적을 생각해 보니까 n-1 정도 되겠죠. 자, 그래서 그래봤자 뭐 빅 O의 n이기 때문에 삽입하는 것도 비슷하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사실 이렇게 삽입하고 제거하는 코드가 중요한데 여러분들 이 코드 한번 작성을 여러분들 스스로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함수의 배열을 전달하는데 함수의 이름을, 배열의 이름을 함수의 매개로 전달을 합니다. 주소를 전달해 주는데, 자, 이 이름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지만, const 포인터라고 했죠. 자, 주소값입니다. 주소값. 주소값을 매개 변수로 전달을 해주고요. 자, 그 주소값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자, 주소값이 복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요거 이야기할 게 있을 거예요. 네. 포인터 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병렬 배열. 하나의 행으로 여러 종류의 값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 다른 데이터형이지만, 같은 용적의 배열을 동시에 관리합니다. 뭐, 인티저, 그 다음에 name, 인티저, age, 나이, 변수, 뭐, 10. 자, 그런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인티저, 더블, 웨이트, 무게, 이렇게 해서 10. 이렇게 할 수 있겠죠. age, weight, 이렇게 하게 되면, 용적이 같고,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값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인덱스가, 뭐, 예를 들어, 인티저, idx 변수가 0 했을 때 이 인덱스가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e의 idx, 그 다음에 weight의 idx, 요게 한 사람의, 뭐 사람이라고 했을 때 한 사람의 그 정보를 나타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클래스를 사용해서 혹은 스트럭처를 구조체를 사용해서 배열을 사용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겠죠.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자,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다차원 배열인데요. 뭐 2차원 배열이 있고 뭐 3차원 배열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2차원 배열이 이게 되게 유효합니다. 필요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프로젝트를 좀 줘서 여러분들이 뭐죠? 그걸 안 했잖아요. 그 위클리, 그 데일리 코딩 과제를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과제를 제가 조금 더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과제를 조금 주는 시간을 가지게 할 건데요. 자, 두 개의 인덱스를 사용해서 구조화하고 요소를 접근할 수 있는 자료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 처리하는 부분을 제가 조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관심 있으면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인티저 스코어스 5, 3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로우와 그 다음에 컬럼을 이제 나타내죠. 자,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접근할 때는 우리 행렬에 접근하는 거와 같이 이제 접근을 합니다. 자, 2차원 배열로 해서 5명의 학생이 매해 시험 본 성적을 기록하는 배열의 예를 이렇게 보여줬는데 예제가 그 실습 동영상을 제가 좀 찍어가지고 직접 보여주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선언 초기화하는 요소 접근하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해 달라 이렇게 했는데 이 선언하면서 초기화해 주는 거 이건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뭐 이렇게 지금 값을 초기화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되게 어려워요. 보통은 2차원으로 배열을 선언한다라는 거는 뭐 그 이미지를 처리한다든지
아니면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게끔 되는데 그 많은 데이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코드상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파일을 연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를 열어가지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거의 존재하지 않아요. 잘 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동적으로 지금 데이터 쓰는 것도 지금 동적으로 할당하는 부분들을 지금 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이렇게 없고요. 여기 오타가 이렇게 좀 있네요. 네, 그래서 행렬의 위치에다가 값을 저장하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처음 배열 연습하는 거 376페이지에서부터 378페이지 있는 내용들을 연습하셔서 여러분들 그 데일리 코딩 할 때 여러분들 커밋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진행하고 제가 실습 동영상도 찍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